자, 동진세미캠입니다. 51,000원 공방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38,000원대 기준에서부터 이제 들여다봤다라고 기준을 잡고 35,000원대네요. 35,000원, 6,000원.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다라고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이제 현재가 51,600원에서부터 설정을 해드린 거니까 15% 이상 등락이 나오면 오늘 16.9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꼬리가 달리면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근데 10% 이상의 수익이니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마지노선 5만원을 설정해 놓고 차익 실현 범위를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문자 작성해서 이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편입가는 이제 고가까지는 이제 좀 버겁고 또 프로그램 쪽에 차익 실현이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태고 2분의 1까지 밀리는 건 좀 그렇고요. 뭐 3분의 1 정도 밀려서 거기서 지지 공방을 한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2분의 1까지는 이제 좀 공격적이신 분들, 이건 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누적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동진 세미캠 부분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고 문자를 만들 거예요.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장중 기준에 어제 이제 좀 고생을 했지만 편입 기준을 잘 설정을 했고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은 어찌됐든 편입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이제는 차익 실현 구간만 잘 설정을 하면 되는데 벌써 또 얘기하는 사이에 이렇게 또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의 이제 차이점 부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좀 뜻하지 않게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변동성 구간이니까요. 프로그램 쪽이 뭐 월등히 다 팔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 구간이니까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의 현재가가 51,600원인데 뭐 변동 나오는 거 다시 보고 가격은 설정을 해드리고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 1.5% 조정 1차 차익 실현은 고점 30일 고점 52,100원 기준 범위 설정. 이것도 뭐 교육이죠. 1차 고점 대비 1.5%의 조정 즉 51,300원 이탈 시 50% 차익 익절 2차 고점 대비 3.0% 조정 이 가격이 51,500원 이탈 시 2% 익절 마지노선 범위를 이제 5만원 정도 잡으셔도 되고요. 또 55,500원에 여기까지 밀리면 나 전량 차익 실현해야지. 위에서 차익 실현 못한 부분도 여기서 뭐 전량 차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대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57,000원. 다만 이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한다. 추가 재편입은 신규 추가 재편입 추 설정 이렇게 하고 차익 실현이라고 쓸게요. 원래 쓰던 단어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2시 기준이죠. 14시 기준 현재가 51,600원 그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까지 발송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문자가 조금 한 템포 늦게 나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변동성 이용해서 또 범위 구간 설정해서 또 매직 계산기 드렸던 범위니까
그걸 감안해서 기준 잡으시면은 뭐 무난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 15% 기존에 이야기했던 15% 범위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 있는 상태니까요. 변동성 기준 잡아보면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의 전체적인 전략 부분을 다시금 들여다볼게요. 어떤 그 기준에서 어떤 편입이 됐고 어떻게 이제 매매 기준점이 설정이 된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잠시만요.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이렇게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1,000원 공방이니까 뭐 충분히 차분차분 매매 기준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은 이제 라이브 방송 말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교육 진행해 드리고 설정 범위 12월 20일부터 편입 설정 범위는 잡아놨죠. 일단 문자는 이렇게 나갔어요. 이 문자 나간 부분이 44,000원, 45,000원, 47,000원, 47,000원, 뭐 5,500원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이제 문자 이렇게 나갔는데 기존 거 문자를 안 잘라줬네. 이 기존 것도 다 잘라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44,350원, 45,500원, 47,250원, 그리고 45,500원. 어제 이제 47,250원에 편입을 들어갔는데 꼬리 달고 훅 미끄러져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죠. 그 곤혹스러운 범위에서 이제 편입 기준 잘 잡아냈고 추가 편입으로 단가를 좀 낮춰놨고 하루 만에 10% 수익이에요. 그러면 어제 들어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뭐 어제 가입할 걸 이런 후회를 해보셔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기준에 47,250원, 45,500원이면은 얼마? 1,700원 등락 범위니까 850원 기준 잡고, 그러면은 대략 46,300원? 그럼 46,300원 대비해서 52,100원이니까 거의 뭐 한 6,000원 올라왔잖아요. 6,000원 올라왔으면 10% 이상이죠. 하루 만에 어제 들어와서. 기존에 이제 물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은요. 어제 가입할 걸 그 후회가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47,600원, 48,200원, 49,100원 계속해서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5% 그리고 5% 추가 편입. 근데 중요한 거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에 45,000원대 또 46,000원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 들어와 있으니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라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설정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문자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이전에 미리 설정을 해드렸고 목표 주가 52,000원, 정확히 52,100원 찍었어요. 정확히 52,100원.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를 이제 49,100원에 편입할 때는 54,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15% 이상 등락 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20일 날 주말에 뉴스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일 날 갭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전에 이제 10월 1일부터를 기준 잡으시면은 이때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짜 뉴스 공방도 있고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20일, 21일 20일 날 15.77, 오히려 21일 날 고점이 더 높아집니다. 이날은 꼬리 쫙 달고 내려왔죠. 7%, 8%의 마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략 기준 설정 잡아드리고, 이날 편입 기준 설정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날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 매수 사인 나가드리고, 추세를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되니까 수급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또 선생님께서 동진 세미캠 감사합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벤자민 선생님, 뭐 주린 열공 선생님, 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동진 세미캠 돌려 올리네요. 올리고 있는. 동진 세미캠 가자. 동진 세미캠 설명 감사합니다. 24일 날 삼성전기 183,300원입니다. 183,000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 공방하고 있잖아요. 24일 이후에 27, 28, 29, 30 4거래일 만에 또 10% 삼성전기에서 그 큰 극대형 주들에서 이게 다 수익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20일 날 분명히 동진 세미캠 그때 당시는 거래가 없을 때니까 300만 주 거래량을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300만 주 터지면 본인 거래량을 충분히 넘기는 거래량이 돼요. 2천억은 안 되더라도 추세 매매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20일 날 장중에 10시 17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가격이 뭐 37,250원이라고 했을 때 14%예요. 그럼 다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다 오른 걸 왜 주냐. 14% 오른 걸.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을 드렸죠. 설명드린 부분이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기지만 오늘 이제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의 기준점 설정할 때 어떻게 잡아드렸죠? 이걸 꼭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뭐 네오이즈 1조 미만짜리는 최대 15%인데 특별한 케이스 20%. 그럼 이날도 마찬가지죠.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0%만 따라붙는데 아까 14%였잖아요. 특별한 경우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이날의 흐름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래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 기준점에서 수급도 보고 프로그램 쪽 특히 프로그램 쪽 수급 보고 이날은 제 기억에 맞던 프로그램이 매도했을 거예요. 20일 날 한번 볼까요? 20일 날 프로그램 쪽이 매도했죠. 100만 주.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 매도 잘 보고 다만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어떻게 됐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종가 기준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100만 주 매도에서도 기관들이 60만 주 잡아갔으니 그 다음 날의 흐름을 또 들여다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하는 거는 전략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녹화할 때 뭐 5분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2, 30분씩 그 이상도 해드리는데 녹화해놓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종목을 수십 개 수백 개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21일 기준에 다음 날이죠.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고 이날 원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1500만 주 터졌으니까 20일 날 그러고 나서 기준점을 계속 설정해서 잡아드렸죠. 21일 날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 설정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11.81%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개장 전부터 라이브 방송에서는 들여다봤겠죠. 개장 초에 주력주 보고 바로 들여다봤겠죠. 그게 이제 36,000원, 7,000원, 8,000원 그 기준의 실질적인 라이브 방송에서의 매매 기준이 될 수 있었던 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일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또 1000만 주. 23일에도 매매 사인 나갔고. 24일이면은 45,000원입니다. 그러면 24일 날 편입 45,000원대 편입하고 그러면 며칠에 27, 28, 29, 30 4거래일 만에 얼마? 6,000원, 7,000원 올라왔으니까 15% 수준 14, 13 4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2조짜리에서 비중 10%까지 확대하고 24일 날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5.8 상위 11위 거래대금 상위 3위 오늘 기준에도 거래대금 상위 3위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그잖아요. 29일 날 같은 경우 45,850원 기준의 강보합의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월봉 기준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제 29일 날 어제 기준에 45,850원까지 해서 또 편입을 잡았어요. 그럼 이 가격 대비해서도 하루 만에 14%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기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 쳐드린 게 장악 확인형이잖아요.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이렇게 해서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니 또 동그라미 하나 더 생겼죠. 또 상승 장악 확인형. 맨 왼쪽의 기준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나서 변동성 확대. 지금도. 이때가 43,000원대예요. 이때가 4만 저 얼마라고 써 있는 거 눈이 져도 안 보여요. 4만 원대는 주봉 기준에 21일이면은 4만 원. 네. 그렇게 돼서 이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 갭 상승이 떠서 부담이 돼도 상승 잉태 확인형이 맞다. 변형형의 기준을 왜 못 찾냐? 주봉 기준입니다. 얼마나 땡큐예요? 그리고 나서 누적 수급 보이시죠? 5.6% 누적 수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지금 28일까지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458만 주의 매수 그러면은 5,100만 주짜리니까 어떻게 돼요? 58에 40 8%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짧은 공간에 24일 날 5.6%인데 28일까지
이틀 만에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이틀 만에. 그렇게 되면서 8% 개인 매수 평균 단가가 38,000원. 그러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를 들어 올릴 수 있다? 24일 기준에서 따지면은 37,000원이고 그 37,000원 대비해서 30% 들어 올리면 48,500원. 50% 들어 올리면 55,000원. 근데 이 매집의 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매집에 관련된 표가 없는데 매집 관련된 그 교육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집의 기준에서 이렇게 2007년도 이게 도서예요. 2007년도 도서. 이 2007년도 도서 41페이지 부분만 41페이지 매집주의 기준에 그 부분만 띄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8% 매수했잖아요. 5에서 10% 매수하면은 30에서 50%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 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손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손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매집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얼마? 30에서 50% 기준이면 48,500원, 55,000원인데 이게 38,000원으로 확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확대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하다. 또 한 가지는요. 20일 날 기준에 저 갭이 저렇게 뜨고 꼬리 달릴 때 다들 버거워하셨잖아요. 윤정도 뭐라 그랬어? 아니다. 왜 저걸 버거워하느냐. 하나 둘 셋 하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걸 주봉으로 보시면 저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인데 주봉으로 보시면 저런 양봉이 떠 있는 거예요. 전날. 이런 일봉에서 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그러고 나서 21일 날 추가적으로 20일 이후에 21일 날 저렇게 해서 양봉이 더 크게 떠지는 거죠. 주봉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의 흐름이 일봉 기준에 24일 날 그렇다면은 갭 상승 이후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자. 갭이라는 거는 몸통과 몸통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급진갭이 발생되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급진갭이죠. 돌파갭은 앞전의 흐름이 돌파예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돌파갭. 결론적으로 급진갭 발생 이후에 우리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다 기준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돌파갭, 급진갭 다. 결론적으로 그 상태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일본 기준에 53,000원이다. 52,100원까지 올라왔죠. 하루 변동성이 15%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꼬리를 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거래일에 저렇게 꼬리 달려서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사실은. 근데 오늘 뭐 한 방에 저 가격보다 어제보다 더. 그러니까 같이 믿고 신뢰해서 가져가면은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9,250원 VI 이후에 52,100원까지. 일조월봉 보시면 10월 1일입니다. 저 윗꼬리 달리고 했을 때 우리는 저 수익 다 잡아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객분들 뭐 수익 자랑. 다시 봐요. 10월 1일 날 저 상한가 기준이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상한가 수익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씁쓸하네요.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짜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저 수익을 내고 우리는 꼬리가 달려있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다시금 놓고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차익 실현을 설정한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주력주 기준, 시가총액 기준, 또 편입 수익 기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상한가를 가도 차익 실현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꼬리가 달리면,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달리면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한다. 변동성이 뭐 제한적인데 뭐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을 때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때 이후에 10월달 이후에 그 이후에 흐름에서 20일 날 저런 모양새가 장중에 양봉으로 나왔을 때의 기준이에요. 저게 이제 종가상으로 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이렇게 같은 20일입니다. 이렇게. 그 꼬리 달렸을 때 대처 방법 기준하고 그다음에 24일 날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죠. 윤정도 말이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 꼬리 달렸을 때 기준으로 20일 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일 날 꼬리 달리고 부담스럽지만은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캔들의 기준에서는. 전일 종가 대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주봉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죠.
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봉 끌어안고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갭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갭을. 그래서 아까 보신 일봉장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다. 이렇게. 이 내용이 요 자락에서도 갭의 위치를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29일이에요. 꼬리 쫙 달리고 내려와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그렇지만 걱정 없다. 추세의 범위는. 이 부분을 20일부터 17일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보시면 자 밋밋했었잖아요. 이때 10월 1일 날 거래 대량으로 터진 이후에 거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거래가 터지면서의 단기 추세 강화. 근데 저기는 밋밋했단 말이죠. 거래가 월등하지는 않았어요. 2천억은 넘겼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20일 시가 9.34예요. 어떻게 해요? 갭상승이 나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을 수 있어요. 다만 프로그램 쪽에 100만 주 매도했어. 그러니까 그냥 이날은 관망을 하는 거지. 프로그램 너무 매도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다시 시초가 넘겨. 그럼 시초가 넘길 때 따라붙는다. 그잖아요. 저걸 왜 놓쳐요? 우리는 안 놓치죠. 결과론적으로 와 저 위치다가 아니라 따라붙었고 수익을 냈고 23일 같은 경우에도 꼬리 달려서 좀 아쉬웠지만 오버슈팅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죠. 근데 오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은 뜬금없이 차익 실현이 아니라 15% 어지간한 건 다 15% 기준 잡잖아요. 그 15%의 수익 범위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이제 다시금 보시면은 이런 맥락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동진 세미캠의 차익 실현 문자는 일단 나간 거예요. 나간 거고 전체적으로 매집 계산기를 같이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캡처한 매집 계산기 기준 그것까지 해서 차익 실현 범위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전체로 이건 다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 기준의 차트 보시면 10월 1일부터죠. 10월 1일부터 요 기준에서 아까랑 똑같이 기준 잡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꼬리 달린 부분을 감싸 안고 돌리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봉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추이 추세 부분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는 2천억의 기준을 잡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800만 주, 1000만 주, 뭐 이렇게 700만 주, 뭐 10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린 기준이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놓여져 있어야 된다. 왜? 앞전에 그렇게 변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수급 범위가 굉장히 강도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끊을 수 있는 부분은 요거까지 갭에 대한 부분까지 그죠? 그럼 갭에 대한 부분까지로 설정을 하게 됐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53,000원까지 더 위쪽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직전 그 저점의 기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멀리 월등하게 멀리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높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 모든 서양식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자주 드려온 거예요. 자, 30일 지금 뭐 2시 벌써 25분입니다. 기준에 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범위 똑같아요. 지금 뭐 녹화하는 사이에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기준점하고 꼭 맞춰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처해야 된다 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우리가 설정 범위 잡아드린 부분은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의 기준은 이제 10월 1일부터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입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 텍스트 전략 자료로
다시금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샛별형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 화면이 그리고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고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고 이 화면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이전에 이자락이고 그죠? 저게 4950원 그리고 이게 45,000원대 그리고 요 자락의 흐름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맨 처음에 요 자락이었죠. 요 자락.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방송화면 보시고 이 당시에만 가입하시면 수익이 발생됐겠죠. 근데 신뢰도도 없고 또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다 노출된 종목 내가 왜 매매를 못해? 라고 하셨다가 꼬리 달릴 때 투매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거죠. 외부에서 혼자 하셔서 뭐 잘 되실 것 같으면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기준을 같이 잡아서 움직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월봉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월봉 기준에서도 상승 장악형 기준에서의 월봉 잡아드릴 때 2020년 이후의 화면이 이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맨 처음 자락이 요 화면이죠. 요 화면. 직전 고점을 이제 막 넘기려는 흐름 4만 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4만 원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같이 역시 움직이셨다면은 또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움직이시면은 아무래도 전략 기준을 잡으시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 요 자락. 요 뭐 최고점 넘긴다고 쳤을 때에도 41,000원 초반. 그리고 이 위치에서 우리는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또 추가적인 캔들 장악형의 기준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같이 들여다본 거죠. 이 부분을 캔들 패턴도 놓치시고 그리고 전략도 놓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매직 시그널 자체도 기울기죠. 이평선에 영선 넘기고 크로스 발생되고 꺾임 나오고 크로스 발생되고 영선 넘기고 이런 기준점들이 사실상 흔하지 않아요. 그 흔하지 않은 그 기준점을 놓쳐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동진 세미캠의 기준 월봉까지도 그리고 오늘 분봉이 이제 휘황찬란하죠.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 27만 7천 주예요. 밑으로 밀릴 때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마감 영상 올려드릴 때까지 충분히 차분히 생각하고 대처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이 유리한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합니다. 지금 들어 올려진 거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들어 올려지는 거죠? 프로그램 수급이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요 자락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거래를 수반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거래를 잡아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개장 초에 일부 거래가 실려 있었고요. 기본 거래는 다 실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그널이 매수 신호를 내고 있을 때 거래 대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요. 거래 대금이 있는 저 시점이 다 뭐예요?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매수를 위로 세게 줬을 때의 시점입니다. 지금 잠시 주춤거리다 이제 밑에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 범위, 등락 범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어찌됐건 저 고점에서부터 마지노선 범위는 5만 원. 그게 5%가 5만 원이에요. 4%가. 그렇게 해서 저 마지노선, 명목 가격 마지노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0.5%, 1.5%, 2% 이런 범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정해놨으니까 15% 이상 오버슈팅해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정해놨으니까 기준을 뭘로 잡을 거예요? 또 다시 주가 오르니까 막연하게 얘가 대박이고요, 얘가 끝내주고요. 반영돼 있다고 했잖아요. 일정 범위는 반영돼 있다. 그럼 물론 더 가져가도 충분하다. 근데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래일에 또 보자. 그 기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직 계산기는 조금 전에 이제 설정을 해서 잡아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 오늘 이제 좀 더 들어올 텐데, 동진 세미캠의 이제 그 전략 기준이 전일에도 잡아드렸어요. 전일에도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날짜 바꿔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준부터 먼저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지금 현재
14시 30분이에요. 벌써 14시 30분 전략 기준에 개별대한 목표주가 53,000원이고, 그리고 매집의 기준에서 흐름 보시면 10월 5일부터예요. 10월 5일부터 뭐 가짜 뉴스가 떴네 했을 때부터 그 바로 이후에 매수 강도가 살아나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적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쌍끌이 매수 기준이 돼요. 외끌이가 좀 드문 편이고,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수가 있는데 해지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 상품 쪽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죠.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들 쪽의 수급도 상당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동진세미캠의 수급은 어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1005부터 해서 12월 29일까지 12월 29일까지 매집, 그 매집 규모가 이제 급격히 축소된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334만 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34만 주를 5,100만 주로 334만 주를 5,100만 주로 나눠주면 6.55%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분명히 프로그램 쪽 수급 이외에 기관들 쪽에서도 좀 쌍끌이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사실 더 크게 형성이 된 거죠. 매수 평균 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거래일 또 오늘까지 확대돼 있으니까. 근데 오늘 건 빼고 전 거래일까지 보면은 38,500원 수준, 그죠? 38,500원 수준에서의 매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창고 동향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단가. 그렇게 해서 창고 동향 보시면은 10월 5일부터 전거래일까지 기준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가 많겠죠. 모건 스탠리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순매수 창구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창구 동향을 병행하면서 이제 또 프로그램 수급 병행하면서 들여다보시면 무리 수 없다. 편입 기준 설정해서 대처하는데 크게 무리 수 없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가시면은 38,000 이제 400원이잖아요. 뭐 사실 200원이나 400원이나 이제 뭐 똑같습니다만 500원 기준 잡아야 되겠죠. 500원.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평균 단가가. 그러면 38,500원 곱하기 130% 해주면은 5만 원. 그리고 38,5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57,700원, 58,000원으로 상향을 해도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집 단가의 목표주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리고 매집 계산기 기준에서의 조금 전에 2021년 12월 30일 기준에 14시 땡땡입니다. 14시 땡땡의 전략이에요. 그때 이제 매집 계산기를 그때 캡처하고 문자 발송해드리고 했으니까 51,000 그때가 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접속하셔서 15% 오버슈팅 자락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뭐 차익 실현 몸이 잡습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셨다면 원활하겠죠. 그러니까 스페셜 방과의 차별화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리 뭐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문자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평상시에 교육을 해드린 상태였고, 그리고 14시 지금 시간 기준 35분 기준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하이닉스가 2위,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동진semchem 거래대금 3위, 프로램 순매수 5위입니다. 프로램 순매수 5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5위 최상위죠. 지금 고점이 52,100원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6.95%니까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보고 일단은 차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고점 대비 1.5% 기준 잡으면 51,000, 뭐 수익이 뭐 몇십 %씩 난 건 아니니까요. 300원. 그 다음에 3%는 51,500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이제 고점 기준에서는 재돌파에 편입 안 한다. 우리는. 그죠? 편입을 안 하죠. 1조 이상짜리 10% 이상 편입 불가. 그렇게 하고 이제 고가와 시가의 기준 잡으면 돼요. 시가. 고가와 시가. 그렇게 해서 고가와 시가의 3분의 1 지점이 49,700원입니다. 근데 이제 49,700원이면은 10% 수준이 돼요. 여기까지는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48,500원도 밀리면 편입 기준을 잡는데, 이때는 이제 시장 영향 받고 프로그램 쪽은 뭐 긍정적인데 자기 혼자 눌려지는 흐름이라면 그 정도. 그럼 뭐 5분봉 기준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다시 분봉 보시면 거래는 이제 월등히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30만 주 정도만 실려도, 여기가 얼마야? 30만 주 정도 되죠? 3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무난합니다. 거래는 일단 실려 있으니까. 그리고 5MA, 20MA 거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량차익 실현이 일단 된 거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이제 다시 고려를 할 거고, 전량차익 실현을 설정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5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 거래일에 동진세미캠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종목군들이 이제 37분이니까 종가 기준까지 좀 아름아름 더 움직임 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의 이제 이 교육 부분 이런 내용들을 차익 실현 범위까지로 지금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꼬리 부분에. 그러면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부분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 그런 부분을 교육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십시오. 이제 자녀 인원이 6명, 5명인가요? 6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다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이벤트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방송에서 뭐 무료로 다 뭐 SK 하이닉스든 동진 세미캠이든 한국 BNC든 전략 다 잡아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사인 받고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고, 어제 기준에 윗골이 달려서 버거웠던 뭐 동진세미캠이나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군들 전부 오늘 급격하게 돌려주고 신고가 랠리 기준 설정해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좋죠.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시장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